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좀 색다른 보건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건책보다 어때요? 훨씬 더 낡아 보이죠? 그것도 6학년 보건책인데요. 자, 봤더니 63년도,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만들어진 6학년 보건책인데요. 보건책이 만들어져서 보건을 그동안 배우다가 사실 이제 보건책이 중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새로 다시 만들어진 보건책이긴 한데요. 여기에 지금 봐도 정말 7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요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랑 보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의 여러 개의 단원 중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 세계보건기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보건 수업하면서 5학년 보건 수업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배울 때 건강을 정의한 내용이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라고 배웠는데 기억나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아요. 요거예요, 여기. 세계보건기구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내용을 지금 70년 전에 만들어진 보건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세계보건기구 194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인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최고의 건강 상태에 도달하게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체질과 같은 유전 요인, 건강한 생활습관, 공기나 물과 같은 주변의 환경 요인, 잘 갖추어진 병원이나 보건소의 의료 체계와 편리한 이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 교과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다 건강하다면 우리 고장이 건강하고 우리 고장이 다 건강하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건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어느 하나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병을 가졌으면 그 병은 퍼지기 쉬우므로 그 국민은 약해질 염려가 있다. 이것은 같은 국가 안에서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 사이, 전 세계를 볼 때에도 같은 관계이다. 맞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옆 나라, 우리나라에서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나라에게도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그 나라에도 미치고 사실 우리는 국가 사이에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가 같이 건강할 때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70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 좀 더 살펴볼게요. 이러한 세계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이다. 그래요. 이런 세계보건기구 이 기구는 1946년 4월 7일에 일을 시작했대요. 이 기구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유엔이 탄생됐을 때 세계에서 병을 없애기 위하여 세계 각국이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상설 기관을 만들자 라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우리나라도 이 회원국의 하나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 세계보건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여기 주페프라고 써져 있는데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본부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교과서 밑에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병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일단 살펴보기로 하자. 수년 전에 아프리카 이집트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맹렬한 세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그 세력이 강해서 하루에 약 500명씩이나 자리에 눕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즉시 회원국에게 예방주사 약의 생산과 기증을 부탁해서 20개국의 협력으로 겨우 6주일 동안 그 지독한 전염병을 진압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노력으로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해서 6주일 동안에
진압을 했대요. 해결을 했대요. 맞아. 이런 일도 세계보건기구가 협력을 해서 세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 보니까 남부 인도에서는 공수병, 자, 미친 개에 물린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공수병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광견병이라고 또 얘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개가 사람을 물거나 이렇게 물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이곳에 23개 나라의 의사들을 뽑아서 보내서 이 병을 막는데 지도하고 치료도 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일을 세계의 의료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도 보내거나 아니면 의료 자원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의료인들을 보내거나 해서 도움을 전 세계가 같이 건강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네요. 세계에서는 위생사상이 보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누리고 있는 곳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직 이렇게 의료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곳도 많아요. 70년 전엔 더 했겠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곳에 대해서도 원조를 아끼지 않으면서 병을 없애기 위해 힘쓰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슈퍼히처 이종욱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1945년에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건축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고민 끝에 다시 의대를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센병 환자들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가지셨나 봐요.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우리나라에서처럼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셨듯이 세계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결핵, 소아마비 이런 것들 퇴치 등을 위해서 기여를 하셨고요. 그 200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6대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돼서 이분이 세계보건 대통령을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세계가 같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세계가 같이 건강해요. 우리가 모두 다 건강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과로를 하신 나머지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이분이 정말 그 세계보건을 위해서 남긴 업적이 많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가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감염병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분이 좀 건강관리를 하셔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셨더라면 이 코로나를 좀 더 빨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참 안타까움을 선생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렇게 한번 남기면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줄게요. 한국보건의료재단에서 보내주신 추모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죽지 않아도 될 병으로 고통받다 죽어가고 있으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비참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유지 조건조차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세워온 고귀한 목표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 최초 WHO 사무총장 이종욱.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인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는 의사 시절 헌신적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아시아의 슈바이처라 불렸고 WHO 예방 백신국장 시절 소아마비 감염자 수를 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려 백신의 황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Right now, that at least 8,000 people die of AIDS every day around the world. 또한 WHO 사무총장 취임 후 2005년까지 300만 명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 보급을 목표로 하는 3x5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선진국에만 집중되던 에이즈 치료제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으로까지 확대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캠페인은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욱 사무총장은 2003년 사스 유행을 교훈 삼아 즉각적인 위기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전략보건운영센터를 만들었습니다. JWL 센터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인도양 대지진과 지진해일, 조류 인플루엔자, 동일본 대지진,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국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행동하는 리더십으로 헌신했던 고 이종욱 사무총장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업적은 크게 백신의 황제, 그다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람, 본인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너가 이거 해, 너가 저거 해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본인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가난한 이웃들, 가난한 나라에게 백신을 재고 직접 행동하시는 분, 그 다음에 모금의 달인, 돈이 어딨어요, 백신을 저기 못 사는 나라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쵸? 가서 이런 유명인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부금을 받아왔어요. 그 기부금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가난한 소외된 나라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훌륭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라는 곳이 만들어졌어요.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설립된 기관으로 열악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의료 지원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재난 발생 시 의료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로가 나는 보건의료 계열 쪽으로 의사든 간호사든 약사든 병리사든 응급 치료하는 사람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내가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한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